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 지역에 응시를 했고 최종 합격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작곡을 학부 때 전공을 했고 또 교대원에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교대원에 2018년도에 졸업을 하면서 갑자기 예기치 않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속도 위반 이런 건 아니었고 갑자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원래는 2018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바로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결혼이 5월이었고 뭐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6월, 7월이었고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즐기자 해가지고 쭉 신혼 한 즐겼어요. 2018년도까지. 그리고 19년도에 올인으로 초수를 이제 준비를 하고 근데 이제 1차 때 서울을 응시를 했는데 이제 거의 한 3점 차로 떨어지고 재수 때 이제 이번에 재수를 해가지고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혼자고요. 그래서 일단 제 성격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성격을 가지신 선생님들이시라면 공부할 때 조금 도움이 되고자. 그래서 제 성격은 일단 성격이 매우 매우 급해요. 성격이 엄청 급해서 빨리 해서 외우지 않고 들어오지 않으면 너무너무 스스로 용납이 안 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약간 멀티플레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만 약간 파는 스타일 그리고 정리정돈도 못하고 쓰는 것도 엄청 싫어하고 또 약간 팔랑귀에다가 서 약간 남신경도 약간 많이 쓰는데 근데 이 성격을 가지고 단점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면 공부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처음에 이제 지금 1, 2월 달 다들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저는 한 5월까지는 저가 어떤 특성이고 내 공부법이 어떻게 맞는지를 약간 과도기를 엄청 겪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초기에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자신의 패턴을 좀 찾아가지고 그 패턴에 맞게 조금 공부를 하는 리듬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생각보다 할 게 많아요. 애가 있으면 더 하지만 애가 없어도 막 양가를 이제 저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가 이제 부모님들과 막 가족 행사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패턴을 아예 아침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딱 새벽 5시에는 무조건 일어나서 한 6, 7시까지는 독서실에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약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거의 안 빼먹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아침 5시부터, 아니, 6시부터 쭉 공부를 해서 한 오후 2시까지 하면 보통 한 7, 8시간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배가 고플 거예요. 그럼 점심을 먹는데 저는 졸린 게 너무 싫어서 진짜 배 고픔만 없어졌다 정도만 먹고 바로 다시 공부를 한 다음에 한 10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은 집중력이 엄청 떨어져요. 그때가 한 3, 4시 정도인데 그때는 이제 스스로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약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퀴즈를 푼다든지 아니면 청음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었어요. 억지로라도 하게끔. 그 다음에 그럼 보통 한 4, 5시쯤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한계에 달아요. 더 이상 글씨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으면 이제 그때부터 집안일이라든지 저녁 같은 걸 이제 뭐 하진 않았고 제가 집안일을 굉장히 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밥만 하고 반찬은 반찬 가게에서 사가지고 약간 그래서 저녁을 유일하게 남편이랑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고 약간 쉬는 시간? 그래서 저는 보통 딱 아침 6시부터 오후 한 5시까지 공부를 했다 하면 그 시간은 쉬었어요. 완전히 쉬었어요. 그래서 드라마도 보고 그냥 남편이랑 얘기도 하고 또 저는 이제 뭐 산책도 하고 그때 운동 같은 것도 막 과격한 운동은 아니더라도 약간 스트레칭도 하고 약간 저만의 힐링 시간 하면서 어차피 내일 아침에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밥 먹고 나면 어차피 많이 놀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패턴을 좀 잡았고 또 이번에 아마 작년에 코로나가 너무 이렇게 심해질 줄 몰랐고 또 거의 중반에는 막 스터디 카페 이런 것도 전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태였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듯이 남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많은 곳에서 공부를 해야 공부 집중이 잘 되는 스타일이어서 독서실에 가야 됐는데 이제 코로나라서 독서실 못 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집안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안에 있으면 굉장히 방해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좀 차단하고자 그나마 카페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백색 소음 같은 음악을 틀어놓는다든지 해서 막 카페 뭐 커피 같은 거 냄새 엄청 나게 하고 막 문 다 닫고
책상 위에 쓸데없는 거 다 치우고 약간 이런 식으로 환경을 억지로 만들어서 약간 카페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중구난방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 제 성격이 이랬고 패턴을 약간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저희가 아침형 인간이 되기를 되게 추천드리는 게 제 전공이 작곡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올빼미였어요. 그래서 진짜 막 보통 작곡하시는 분들 특성이 한 1시부터 곡이 생각이 나요. 뭔가 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2, 3시쯤 되면 이제 열심히 쓰고 한 6시쯤에 잠을 자요. 그런 생활을 이제 하다가 이제 임용이란 걸 하려고 아침형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들긴 했는데 이게 거의 뭐 길게도 아니고 1주일, 2주일만 잡혀도 어쨌든 이렇게 리듬이 잡혀서 일찍 일어나지거든요. 그리고 시험도 저희가 아침에 보는데 뇌가 깨어나는 시간이 자고 일어났을 때부터 2, 3시간 정도 후에 깨어난대요. 그러면 보통 선생님들이 9시에 시험을 보니까 7시에는 일어나서 앉아서 공부를 하면서 뇌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좀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좀 뭐 운동을 하든 꼭 공부는 아니더라도 운동을 하신다든지 약간 그렇게 해서 패턴을 맞추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저희가 어차피 선생님이 될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 출근 시간이 8시 반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집에서는 7시에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아침형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냥 목표를 6시, 아니 7시까지는 책상에 앉는다라는 생각으로 좀 그렇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차 공부법에 대해서 할 건데, 근데 이미 많은 선생님들이 추천을 해주셔서 많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특이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한 게 약간 왕도는 없다? 공부에 왕도는 없어서 그냥 꾸준히 누가 더 오래 이거를 잡고 늘어지느냐, 약간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면접할 때도 말이 너무 빠르다고, 랩하는 것 같다고, 말 좀 천천히 하라고 막 그랬는데, 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한 번, 2번 외워서 또 까먹으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외웠는데 또 막 지금 외울 게 산더미 같은데 이걸 또 까먹고 다시 하먹고 이렇게, 그러면서 되게 많이 울기도 하고 막 나름 학부 때도 공부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임용 공부랑은 차원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재수까지 겪으면서 드는 생각이, 보통 한, 이제 제가 합격수기에도 썼는데 한 3번까지는 무조건 까먹어야 돼요. 무조건 까먹고 다시 외우고 까먹고 다시 외우고 한 5번째쯤 되면 익숙해져요. 그 다음에 한 7, 8번째쯤 되면 한 10월, 11월이죠. 그때쯤 되면 거의 그냥 자동적으로 나와요. 선생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막 지금 악곡도 외워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는데 자꾸 까먹고 막 머리 안 들어와요 하는데 당연히 안 들어오거든요. 너무 생소하고 또 완전 베이스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막 국악할 때 율명이 뭐며 뭐 세종대왕이 뭘 했고 이런 걸 내가 왜 알아야 돼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계속 눈에 바르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반복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는 국악이 어렵다가 한 9월쯤 되면 국악은 쉬워요. 서양이 이제 문제예요. 서양은 정말 끝이 없다는 걸 계속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이제 급하게 마음 먹으셔가지고 조급하셔가지고 막 그렇게 겁을 안 먹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반복해서 보고 막 외웠다면 약간 구조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줄글을 계속 보면 계속 그냥 까먹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마인드맵을 만드시던지 아니면 선생님들 나름대로 표를 만들어 서브노트를 만드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옛날에 유지원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뇌에 서랍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몇 번에 몇 번에 꺼내서 그 지식을 쓸 수 있게끔, 그래서 구조화를 좀 하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수 때 못했기 때문에 그 구조화를 재수 때 좀 했거든요. 그렇게 구조화를 하니까 외울 때도 금방금방 외워지고, 선생님들 뭐 백지 쓰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외우실 때도 생각보다 금방 시간이 단축이 될 거예요. 다음 외울 때 해가지고 구조화를 하시면 좋겠고, 암기도 굉장히 어렵죠. 암기는 정말 저도 너무 어려웠는데 일단 반복을 하면 이제 의도하지 않아도 한 60, 70%는 외워져요. 나머지 30%가 이제 문제인데 저는 진짜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다 붙여봤고 뭐지? 국악기 음역대 외우는 거 노래 다 붙이고, 뭐 가곡 안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막 가사 같은 거 붙여가지고 다 노래 만들고 청킹 따고 막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건 이렇게 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외웠고 또 중요한 거 이거를 했으면 무조건 또 반복하셔야 되는 거. 최소 5번은 반복을 까먹고 다시 외우고 까먹고 다시 외우고를 하시면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중요했던 게 오답 노트랑 실수 리스트를 무조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한 게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시험 날 가셔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고 와요. 저도 그랬고 특히나 초수이신 선생님들은 정말 와 이걸 내가 약간 획가닥 한다고 하죠. 약간 눈이 약간 내가 진짜 미쳤나 보다 약간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시려면 한 문풀이나 모의고사 때 늦어도 모의고사 때까지부터 해서 자기가 뭘 틀렸고 왜 틀렸는지를 실수 리스트를 좀 적어보세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틀리는 게 있다. 뭐 전위를 쓰라고 했는데 전위를 까먹거나 아니면은 뭐 음역대를 쓰라고 했는데 뭐 앞에 청성, 뭐 배성 이런 앞에 있는 거를 빼먹었다거나 이런 조건 같은 거를 다 쓰세요. 그래서 반복되는 실수 리스트만 나중에 해서 저는 시험날 가서 그것만 봤어요. 실수 리스트랑 좀 안 외워 정말 끝까지 안 외워진 거 몇 장만 들고 가서 시험 딱 보기 전에 그 실수 리스트를 봤어요. 그래서 네, 실수 리스트를 만드시면 굉장히 좋고 제가 초수 때 실수하지 않으면 내가 몇 점을 받았을까, 제정신으로 봤으면 몇 점을 받았을까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높게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도 충분히 붙을 수 있을 만한 성적에 붙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의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대부분 한 9월, 10월 되면 대부분 다 완성이 되세요. 어느 정도 좀 열심히 하신 분이시라면. 그래서 그런 실수만 줄여도 저는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예시로 갖고 왔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노트를 하나 이렇게 갖고 다니세요. 이렇게 차나 뭐 버스 타고 다니실 때 간단히 볼 수 있게 해서 틀린 거 왜 틀렸는지 그래서 막 정리를 하는데 제 실수 리스트는 한 이 정도 됐거든요. 창피한데 이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 그냥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나요, 선생님? 예를 들면 저한테 이제 대화하듯이 썼어요. 너무 막 이렇게 다가가지고 첫 문제 보고 멍 때리지 말기 막 이런 거 지문 길어도 제대로 다 읽고 그리고 막 틀린 거 막 가락떨이랑 사면도들이랑 제발 좀 헷갈리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적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것까지 해야 돼? 막 이 부분까지 해야 돼? 막 이런 걸 항상 이제 되묻게 돼요. 공부를 이제 무조건 하면서 또 유전 선생님이 워낙 자료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 안 외워질 때는 그냥 한번 그냥 읽기라도 하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외우겠다. 이걸 꼭 무조건 다 암기를 해야 돼. 이런 것보다는 처음에는 그냥 한번 교양책 읽듯이 읽어보자라고 하면은 시험 딱 봤을 때 의외로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그냥 가볍게 본 게.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그냥 너무 버리지 마시고 읽어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추천드리는 게 제가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백지 쓰기 선생님들 막 다 열심히 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 관절이 안 좋아서 많이 못 썼기 때문에 말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리를 마인드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학생들한테 설명하듯이 예를 들어 재래음악에는 종묘재래악이 뭐가 있죠? 그래서 일단 종묘재래악 한번 알아볼까요? 하면서 막 혼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얘기를 하면은 외우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외우지 못할 때 이렇게 보고 하는데 보고 할 때도 막혀요. 이걸 내가 정말 알았는가? 라고 했을 때 막힐 때 그 부분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은 한번 또 이제 뇌에서 구조화가 된대요. 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혼자 말하는 것도 좋지만 또 옆에 지인이 있다면 엄마 아빠나 아니면 남자친구, 남편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좀 지인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적 허영심을 내뿜으라고 이렇게 일하는데 남편한테 맨날 나 이거 배웠는데 너 이거 알아?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종대왕님이 도대체 뭘 하셨는지 그거 아시냐고 한글 말고 뭘 만들었는지 알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훨씬 기억에 남더라고요. 약간 내가 이걸 안다 약간 어필을 하니까 그래서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부복을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저는 좀 겸손한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작게 이제 선생님들이 모이신 이 임용 이 자리가 다 이제 별들의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자 전공이 있고 그 전공에 대해서는 정말 빠삭하게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작곡이었고 화성학은 정말 빠삭하게 알고 있고 나름 정통으로 배웠고 뭐 몇 년씩이나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신 있다. 시창청문도 자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임용에서 활용되는 화성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전공생들 만약에 국악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건 안 써 하면서 버리시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게 또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자세를 조금 내려놓고 한번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약간 기초부터 한번 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저는 그래서 이 자세를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화성학 같은 경우도 막 이런 진행을 누가 써?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화성학 분석 안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되게 크게 다가오니까 실기 같은 데서도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뭐 피아노과 선생님이시라든지 아니면 반주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좀 약간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거에 있어서 소홀히 하는 부분이 나중에 크게 약간 장애물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 너무 버리지 마시고 이제 같이 묶어서 좀 내려놓은 마음으로 새우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아셨으면 좋겠고 또 저는 무조건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이건 일단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시험이다라는 생각으로 다음 이번에 좀 글렀으니까 내년 노려볼까라는 마음은 절대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올 때 너무 좌절을 하시고 이번은 조금 그른 것 같다. 약간 내년 노려보자 이러시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내년도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이 일단 내 인생에서 마지막 시험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약간 제가 팔랑귀인데 나름 또 마음 먹은 거는 약간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서울을 고집을 했고 저는 이제 지방에서 살 엄두가 안 났어요. 워낙 서울에서 계속 어렸을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떨어지는 것도 너무 싫었고 또 생각보다 그런 마음 그러니까 뭐지?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이 지역을 칠 거라면 경쟁률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좀 밀고 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든 게 저는 아예 서울 지원할 때 경쟁률을 안 봤어요. 그냥 내고 월요일 날 그냥 내보고 그 이후로 그냥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몇 등 안에만 들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몇 명이었죠 이번에 서울 한 25대 1이 10명 뽑았으니까 300명이다. 그러면은 내가 300명 몇 명 중에 1등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떤 한 것을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으면 이제 주변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밀고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되게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미리미리 실기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왜냐면 2차가 정말 비중이 엄청 높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서울은 이번에 실기곡이 되게 무난한 편이었는데 한 자리 점수대를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번 서울이 실기가 30점 만점인데 뭐 8점, 9점 막 이렇게 줘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런 변별을 되게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뭐 너무 몰두는 아니겠지만서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실기를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기를 준비하시고 또 저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면접이 생각보다 이제 또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선생님들이랑 또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교직관을 좀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얘기할 수 있는 저는 학생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라는 건 교직관이 아니고 그냥 상식이래요. 일반 상식.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교사가 된다면 어떤 교직관을 가질지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졸리시거나 아니면 좀 힘들다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 그냥 나는 어떤 교사가 돼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훨씬 이제 면접에 있어서도 좀 강점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네.
아, 네. 네네.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하다고 했잖아요. 국악 악보를 보는데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보통 또 보면은 왜 다 하나같이 짠 것처럼 자도 위로 시작을 해요. 막, 시미, 미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일단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멜로디로 익힐 수 있는 거는 뭐 타령이라든지 아니면 밑도들이 같은 경우는 들으면서 했었고 좀 되게 다양한 방법을 썼는데 그걸 아예 오선보로 옮겨가지고 실음으로 외운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 처음에 뭐야 뭐지 정간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추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나 20정간 뭐 10정간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나누고 거기 안에 있는 율명을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세령산이 세령산이 어떻게 시작하죠? 세령산이 시레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 시레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그냥 세령시레 이런 식으로 외우고 뭐 뭐지? 아무튼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최대한 실음도 많이 듣고 해서 모든 악장을 다 외우면 좋지만 또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거 뭐 변박이 시작된 변조가 시작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변박이 시작되는 부분이라든지를 좀 중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나올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앞줄이기 때문에 저는 또 앞줄을 다 잘라가지고 뭐 한 거기 뭐야 옮겨가지고 붙여가지고 외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훨씬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반복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네. 그럼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